무하마드 알리, 덩 샤오핑, 영화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 이들이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라는 점 외에도 공통적으로 늘 따라다니는 안타까운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이자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으로 알려진 파킨슨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2%에 달하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희귀성 질환이란 수식어도 이젠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 역시 파킨슨병 환자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어떤 질병인지 또 얼마나 공포스러운 질병인지 인식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 괴산군의 한 마을. 한 주민으로부터 급박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숨진 것 같단 겁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 할머니가 저 거실에 드러났는데 어째 이상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119 신고해서. 할머니의 사망 원인은 구타와 폭행. 할머니를 숨지게 한 범인은 남편인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폭행의 발단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할머니가 앓고 있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파킨슨병이라고 그걸 옛날 한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고개를 흔들고 한다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 병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습관 버릇으로다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버릇을 고친다는 적으로 돼 갖고서 이제 폭행을 하게 된 거죠. 5년 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건 물론 쉴 새 없이 팔과 손을 떨었다고 합니다. 몇 년 됐어. 손 벌벌 떨고 말을 우리가 걸음을 걷도 못하고 일어서도 못하고. 이런 증세로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집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할머니의 병세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워낙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다가 이게 이제 그 요양원 가기 전에는 고개를 이제 그 흔들지 않고 이런 거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요양원 갔다 와서 보니까 고개를 흔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잘못된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든이 가까운 할아버지는 현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 이 역시 할아버지였지만 할머니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어떤 증세를 겪는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 장기간 그 요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적적하시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데리고 오면은 본인이 이제 밥을 하고 같이 이제 그 살려고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모시고 오게 된 거거든요. 수년 전부터 나타난 할머니의 증상. 마을 주민들은 분명 가까이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파킨슨병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일까? 몰랐죠. 그냥 몸이 불편한가 보다. 노환으로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도 파킨슨병이라는 게 뭔지도 이름도 잘 안 됐었어. 그래 이제는 아는데 우리는 몰랐지. 그게 이 아줌마 때문에 알지. 그냥 왜 걸음을 왜 못 걸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걷느냐고 그래야. 그래서 말도 어운도 안 되고 고개는 막 흔들고 손도 막 떨리고.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알았지만 할머니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는 몰랐던 주변 사람들. 자신이 어떤 병인지 해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할머니는 안타까운 삶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생소하기만 한 파킨슨병. 우리는 파킨슨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알츠하이머병 그 치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파킨슨병은 뭔지 잘 안 들어봤는데. 근데 그 파킨슨병이 무하마드 알리가 앓았다고는 들었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병을 듣긴 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파킨슨병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줄어들며 발생하는 만성 진행형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뇌 흑질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인간의 감정 조절과 정교한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흑질에 루이소체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침착되며 도파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건 그 일종의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쉽게 말하면 세포가 흥분되거나 억제되는 거를 조절해 주는 거. 쉽게 말하면 너무 흥분돼도 안 되고 너무 억제가 돼도 안 되니까 그 정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게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파민이 쉽게 말하면 부족해지는 게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아직까지 파킨슨병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파킨슨병의 발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떨림입니다. 오히려 뭘 하려고 그러면 좀 줄어들고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든지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그게 제일 특징적인 현상이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은 걸음걸이가 종종걸음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잘 걷질 못하고 걸음걸이가 종종걸음이 되고 그 다음에 보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땅을 좀 약간 끌듯이 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특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환자 수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발병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파킨슨병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과 일반적인 노화 증상을 혼돈하기 쉬운 탓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대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린다든지 아니면 몸의 행동이 좀 느려진다든지 걸음걸이가 나빠지는 걸 그냥 대개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나이가 좀 드시니까 연세가 드시면 저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병원에서 확정 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가족들도 실제로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그러려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좀 이상 행동이 보이거나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은 빨리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발병하는 그 순간부터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되는 병인 만큼 적절한 치료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한쪽 팔, 다리가 이제 대개 한쪽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떨리거나 이제 잘 못하다가 이게 양쪽으로 이제 다 나타나게 되고 더 심해지면서 이제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몸이 굽습니다. 앞쪽으로 허리 굽어진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걸음걸이가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뭘 짚고 걸으셔야 되죠.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야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삼키는 거나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우리 자리 보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워서 치료를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시다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 감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청원군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을 포함해 65세 이상의 노인 170여 명이 요양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치매 환자지만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10여 명의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식사해야지. 식사하십시다. 자, 이제 일어나서 앉읍시다. 수년 전부터 알아온 파킨슨병이 악화되면서 이곳 요양원에 오게 되었다는 김 할머니. 빠른 속도로 병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처음 입소했을 때보다도 병세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지금 파킨슨으로요, 한 1년 정도 좀 되셨는데, 진행이 지금 많이 되셔갖고, 혼자 식사가 스스로 지금 가능하지를 못해요. 지금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 스스로 식사가 좀 가능하시고, 본인의 표현도 좀 굉장히 조금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뚜렷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좀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말 표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많고, 좀 심각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예? 아, 맞아요. 파킨슨 병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면 이미 신경세포는 상당히 소실된 상태. 그러나 파킨슨 병의 증상을 노환, 중풍, 뇌졸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병원의 확진을 받고 나서야 병의 존재를 알게 되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자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이 파킨슨 이런 병을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파킨슨의 진단을 받고 나면은 급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보호자들이 이제 수긍을 하게 되는데 50대 후반의 이른 나이에 발병한 이 환자. 1년 만에 빠르게 병세가 악화되면서 현재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지금? 본데 본다고 봐네. 그렇다고. 몸이 움직이기 불편하신 거? 무언가 말을 해보려 애쓰지만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 너무 일찍 찾아온 파킨슨 병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몸이 굳어가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아직 의식만은 또렷한 상태. 파킨슨병 환자들이 더욱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상황은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몸. 공포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지 능력에 비해 운동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파킨슨병. 바로 이 점에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 대부분은 인지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는 파킨슨병은 치매와는 엄연히 다른 질환. 하지만 종종 치매와 파킨슨병을 착각한 이들이 진료실을 찾기도 합니다. 이 파킨슨병은 어떤 기억력 장애 이런 거는 전혀 사실 이제 나중에 가면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초기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아니고 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진다든지 떨린다든지 어떤 그 몸에 불편해지는 게 나타나는 게 파킨슨병이고 기억력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건 우리가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킨슨병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파킨슨병의 증상을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거나 단순한 노환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킨슨병의 잠재적인 환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초기 증상이 뇌졸중 환자들에서 보여지는 운동장애가 있다 보니까 파킨슨을 의심해서 증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중풍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파킨슨에 대해서 진단이 좀 늦어지고 내가 파킨슨병 같으니까 좀 진단을 해달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걸음걸이가 좀 나빠지니까 허리가 안 좋은 줄 알고 심지어는 이제 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줄 알고 어떤 분들은 허리 수술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보면 이제 파킨슨병인데 이제 허리가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은 걸로 오해를 해서 거기에다 이제 치료를 하고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떨림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풍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풍 치료 같은 걸 뭐 다른 데서 받다가 이게 아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오면 저희가 보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그 파킨슨병으로 그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